안녕하세요. 유천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이 그 달말장금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사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봄의 출생이 어떻고, 여름의 출생이 어떻고, 가을의 출생이 어떻고, 겨울의 출생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논합니다. 쉽게 말하면 봄은 만물의 새싹이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푸릇푸릇하면서 겨울에 그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만물이 다시 샘솟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우리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영어를 쓴다면 뭔가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고요. 여름이라는 거는 만물이 이제 많이 자라고 좀 숲이 우거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출생의 사람들과 가을의 출생은 이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그래서 계절이 이제 곡식이 남아 돌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나 산짐승들이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그리고 뭐 쉽게 말 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고요. 겨울의 출생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쉬는 시기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겨울은 시기는 쉬는데 이제 준비되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쉬느냐 이런 걸로 보는데, 자, 이제 달마일장금 고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프린트물인 제가 드릴 겁니다. 저희들. 자, 론 12월생 이래 갖고 몇 월에 태어남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월 사람은 어떻다 이러면 정월은 뭔가 하면 우리 띠로 치면 호랑이띠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동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입춘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동지를 보는 게 아니고 입춘절기로 보면 호랑이 달인 인달이 정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월달의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고수에 나옵니다. 그래서 1월달 사람은 간직이 이롭고 기함이 있으나 큰일이나 작은 일에 이름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다. 사방의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처와 화목하니 명성에 큰 풍파가 없을 것이다. 단아한 외모는 전생의 인연이고 평생 즐거움과 낙이 이어지니 기인의 도움으로 경사가 겹친다. 화합하고 원만하게 100년을 지내리라.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호랑이띠는 장생이라는 그 12신사로 이야기했을 때 생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살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장생은 잘 울고 표현력이 좋고 선전 홍보 대변인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랑이띠는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숨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쳐다봐 주세요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많은 위의 사람들이 보필할 수도 있고 후원의 손길을 가지고 있고 초이스대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호랑이띠는 누군가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왠지 귀엽고 왠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떳떳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원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호랑이띠의 모습은 후원자의 도움이 있고 보살핌이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보살핌을 또 준다는 것도 되고요. 본래 준 사람이 받기도 하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쁜 짓을 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받을 복이 있다, 귀엽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호랑이의 표현을 쓰니까 호랑이의 정월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월생을 봐야 되겠죠. 정월생을 봤으니까. 2월생은 이 토끼에 들어갑니다. 토끼가 2월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그 부산 쪽이나 바닷가 쪽은 묘파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갈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닷가 근처는 옛날부터 풍랑이 심하고 바람이 심하니까
이제 그 어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촌들은 이제 바다로 가다 보면 이제 풍랑을 일고 이래서 남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월에는 바다지를 잘 위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남편을 잃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파성이라 해서 찢어진다, 갈라진다라는 뜻이고, 묘자가 여기 위에 보면 인자가 아니고 묘자는 유일하게 12지 중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묘자를 보거나 이월생들이 보면 홀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위험하다 이런 뜻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서에서 나오는 이월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생 사람은 심성이 온화하고 독한 마음이 없으니 총명하고 지혜롭고 육친의 인연이 약하다. 중년에 크게 부귀하게 되고 반은 진짜 반은 거짓의 명이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월생 시구에는 시적 구절에는 식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평생 성품이 선하고 일생의 복록이 풍로함을 알고 집안의 자본이 여유로이 있으며 소인배의 속임수를 조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년에 크게 부귀한다 라는 뜻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묘파성의 설명을 드렸죠. 초년은 별로 안 좋다. 자, 토끼는 우리 쪽에서 보면 살로 치면 연살 도하고요. 도화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육대로 왕세병사 묘절 태양으로 할 때는 목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끼는 씻겨서 깨끗함을 나타내고요. 씻기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도 그렇지만 씻을 때 보면 고통스럽죠. 사실은 마냥 즐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일이 지쳐 있을 때 잠이 오거나 이럴 때 컨디션 좋으면 씻건가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나쁠 때 씻어야 된다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을 승화시켜서 내면의 고통을 느끼며 시련기, 낭패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유아기 성자기를 나타내고 운이 안 좋으면 빨리 죽어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달말장금에 묘파가 빨리 오면 어릴 때 빨리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급반 정도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쓰기가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도화는 뭔가 하면 치장하는 모습이죠. 원래 기생의 모습이고 손님이 올 때 예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 남자도 치장해야 되죠. 그죠?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좀 예쁘게 해갖고 그런 모습이 뭔가 하면 슈트를 입는다는 거는 손님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맞이하겠다는 자세이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양장을 걸치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하든 꾸민다는 건 성실성이고 또 끈질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도화는 벗고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아기의 모습에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어려서 부끄러움을 잘 모르고 왜? 벗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양이면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잠잘 때 잘 벗고 잠자는 게 도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뭐 유시무종 도화는 좀 산만한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생을. 네. 네, 3월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생은 이제 진월에 들어가죠. 호랑이, 토끼, 용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을 인묘진이라 해서 요 세 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봄에 띠다 라는 뜻을 하죠. 인묘진. 그래서 사주에서는 방합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육합보다도 방합을 우선시합니다. 육합이라는 말은 자축토, 인해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묘술, 육합을 보는 거고요. 요거는 방이합이라 해서 인묘지인해서 용띠를 말합니다. 용띠는 원래 이제 삼월생이라 해서 삼월생에는 식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삼월생 사람은 성품과 도량이 넓으며 모든 일에 인내심이 있으며 처음은 보통이나 중년에는 발복한다. 역시 중년에 발복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웃기는 거는 말년에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뜻을 있습니다. 그래서
19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됨이 정직하고 포용성이 있고 평생 사방의 재물을 모으며 중년의 발복을 시작하여 마치 고목에 다 이제 죽었는가 싶은 고목에 꽃이 피듯 영화를 이루게 가게 되느니라 해서 말년에 노을을 이제 꽃을 피운다라는 뜻으로 진울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진은 원래 이제 우리가 볼 때 관대라해서 현상은 성숙하지 않는다,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관대는 성년에 이제 옷을 갖춰 입는 모습이고 의관과 의복을 입는 모습이며 이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속인들이나 종교인, 스님들,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달말장금에서는 뭐라고 놀리는가 하면 약간 사회적 봉사라는 말은 원래 좀 여유로운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건데 이 진월의 출생분들은 그냥 안타까우면 무조건 자기 게 없어도 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월살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월살은 사람을 구제함도 있지만 자기가 여유가 없어도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또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요. 약간 좀 철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또 육체적으로는 성숙을 나타내고 빨리 성숙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여물지 못한 조금 부드러운 모습.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종교인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살 있으면 무조건 종교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이권에 탐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밀려나서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면이 약간 미완성이니 그 약삭 발음이 못 타서 융통성이 없어서 종교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옷 입는 걸 좀 좋아하고요. 멋쟁이의 격을 내고 진간성이라 해서 깔롱지기는 걸 좋아한다. 우리 보면 그 초등학생들 뭐 옷 입고 이렇게 내 거 이거야 무슨 뭐 이 옷 입었어 저 옷 입었어 하면서 뻔지기는 거 있죠. 요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간성이라고 합니다. 3월생입니다. 3월생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항상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생이죠. 3월생이 아니고 4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말하는데 4월은 뭔가 뭐 뱀이 4월이죠. 4월은 여름이 이제 막 들어가는 계절로 해서 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뱀은 뭐라고 19에 나와 있는가 하면 4월생이라는 표현을 해서 심성이 활동적이다. 여름이니까 활동적이겠죠. 그리고 사방의 이름을 날리고 친구 맺기를 좋아하며 쉽게 말하면 심성이 활동적이니 친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비파고라는 말은 아버지의 업을 이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잘 이어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가풍을 세운다. 초년에는 보통인데 말년에는 크게 부귀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19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일생을 1년처럼 살고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좀 멀리 보는 것보다는 너무 열심히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너무 열심히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생을 1년처럼 산다. 근심 걱정을 염려치 않는다. 약간 좀 뭐랄까 지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방편을 잘 운영하면 복을 일구고 머리를 잘 쓴다 이런 뜻도 되고요. 부부합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우리 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걸록의 살을 나타내고요. 쉽게 말하면 항상 기본적인 돈을 갖고 있다. 뱀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이 뱀은 균형감을 갖고 있고 성숙함을 갖고 있으며 부양의 업무를 잘 지키고요. 그리고 책임지는 역할을 잘하며 합리적이다. 선악 구분이 없다. 월급을 잘 갖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성적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제 망신살에 들어갑니다. 살에서는 망신살은 뭔가 하면은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아서 망신을 당한다는 뜻인데 이 망신살이 있는 사람은 원래 불편한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뒷돈을 받으면
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망신살에 사주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돈을 탐할 필요가 없고요. 조그만 거라도 자기가 탐하지 않아더라도 남의 거를 장할 때는 장부 정리를 잘해서 언제 뭐를 받았다는 걸 꼭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뱀이 원래 기록을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천간의 기토,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 중에 기토일간하고 똑같은데 기토일간에 기록을 잘하듯이 이 뱀도 기록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꼭 하셔야 되고요. 록은 성숙함을 나타내고 자립과 독립을 상징하며 자수성가하는 그런 기질적인 게 있으며 육친의 덕이 박하니 구설 시비 생부가 약하고 쟁투 싸움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보통 사주에 이제 겁살가 어울리면 이제 겁살이 겁망이 되니까 망신이 침범한 걸로서 망신당한다라는 뜻이 나타나니까 조그만 돈으로 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잃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이왕이면 크게 받고 퇴직금보다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몇십만 원 받고 퇴직금 날라가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에 겁살이 있는 사람이라 특히 만시살이 있는 사람들은 겁살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저와 공부하다 보면 고급반에서 계속 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번 달은 5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생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5월입니다. 5월은 말같이 이제 여름의 가장 중절기죠. 그래서 가장 따뜻할 때입니다. 뜨거울 때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시광선 태양선에 의해서 얼굴이 잠시만 나가면 따끈따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온 습도도 높고요. 전신에 이제 좀 많이 불쾌한 게 슬슬 나타날 때죠. 자, 5월은 뭔가 이러면 나타나는 19에 5월은 성품이 선하고 온화하다. 심성이 착하다. 두뇌가 우수하며 권세와 품위가 있고 행동과 사리가 정직하고 기인의 도움이 있으며 부부가 중도에 이별할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유로워서 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5월생의 19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연히 행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기인이 도우니 얼굴에 미소가 퍼지며 하는 일마다 발진이 많으며 부귀영화가 계속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래 따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좋죠. 원래 불기법에 의하면 오복성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이 많은 친구들이 오복이죠. 자, 오는 장성살이라고 하고 제왕지입니다. 제왕지는 능소능대하고 능률적이고 약간 능글능글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는 약하더라도 큰 일에 거국적인 일에는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좌절의 체험이 별로 없고요. 또 끈기와 약간 느긋함으로서 대성합니다. 이 제왕지는 보통 보면 수완가이며 감정의 기복은 심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요. 여러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걸 좋아하니 비서를 두고 이렇게 거느는 걸 좋아하고요. 또 나라를 뺏기면 흥망성쇠가 있으니 항상 여유로운 걸 좋아하지만 자기 걸 잘 제어해 나가야 제왕지이며 장성살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씩씩하니 왕성이고 제왕이 왕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복이 많은 띠가 말띠입니다. 6월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양이죠. 양띠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름의 마지막 계절이죠. 사오미 계절이라 해서 뱀과 말과 양이 만나면 사오미 여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뜨거운 계절을 안 그래도 이 화명의 불명인데 굉장히 뜨거운 마지막 그 미월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미월을 불살리는
미월입니다. 미월은 원래 미역성이라 해서 혼자 외롭고 우두커니 남을 이해 안 하며 혼자 왠지 다 모든 걸 다 하면서 외로워하는 미역성의 띠입니다. 미역성은 19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6월 생이는 성품이 교묘하고 영리하다. 멀리 보는 안목이 있으며 예술을 좋아하며 조업을 지키지 않으며 부모님의 명을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초년에 재물이 있으면 중년에는 길하여 말년에 이르기까지 부귀영화하게 된다. 기지와 지보가 출중하니 좋은 명의 띠다. 자, 6월생 19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평생 재물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번창한다 했습니다. 미띠는 재물하고의 굉장히 관계가 있는 띠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은 총명하고 문장을 좋아한다. 뛰어난 문장가다 이런 말이죠. 쾌락을 즐기며 집안의 재물을 여유가 있다. 이랬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처와 해로하고 장수한다라는 띠입니다. 자, 이 양띠는 원래 세질이라 해서 깨닫고 안정되다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욕대로 왕세병사할 때 묘절 태양까지 하는데 세지라는 말은 반한살띠입니다. 그래서 이건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왕이 돼서 나이로 치면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응아응아하고 태어나는 띠. 욕은 씹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욕지. 그리고 돼지는 청소년. 그리고 뱀띠는 월급 받으니까 안정되니까 한 30대. 그리고 말띠가 한 40대, 50대. 그리고 양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60대입니다. 인생을 깨달은 띠입니다. 이 띠가.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노련하고 실속 있게 하는 거고요. 원래 이 반한살은 우리가 말로 치면 역마살로 말할 때 말에 안장을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장을 차고 있다는 말은 쉽게 말 차로 치면 세단이다 이 말이죠. 요새로 치면 제네시스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벤츠나 BMW 정도는 될 거여서 최소한 1억 정도 넘어가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싼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90 정도는 되면 한 1억 가까이 가나 요새? 그 정도로 해서 한 1억 가까이 가는 차 세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한살은 그래서 좋은 차를 말하는 거고요. 또 이 반한살이 잘 발달되는 큰 트럭 같은 거 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츠는 벤츠인데 저 화물차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몇억 들여갖고 크게 해서 큰 걸 몰고 가는 화물차를 모는 사람도 사주에 보면 반한이 많죠. 반한살은 이런 역할을 나타내고요. 아무래도 반한의 의미가 갑옷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 잘 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약간 미역성이니까 혼자서 외롭고 이런 뜻을 나타내서 미역성이랍니다. 어쨌든 사오미 여름 계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7월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생은 원숭이가 지배하죠. 7월이. 그래서 원숭이 띠는 뭐라고 신고성이랍니다. 신고성은 불교용어로 하면 고독한 별에 있다. 가을이죠. 가을에 여름이 미월이고 마지막 끝계절이고 가을 초가을입니다. 초가을은 어떤가 하면 7월에 이제 19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7월생이는 성품이 자애롭고 세세하고 완벽한 걸 좋아하며 초년의 보통의 삶을 중년에 말년에 돼야 부귀하고 영화로워지는 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생인의 19에는 일생이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무탈을 항상 염두에 살고 있어야 되고 가업은 안정되게 유지하지만 재물을 운영하는 방법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조심한다. 원래 원숭이가 깨돌입니다. 깨돌이. 그죠? 사람하고 똑같은 깨돌이고요. 왜 이제 뭐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신고성이라는 말은 우리 쪽으로 역마띠입니다. 역마띠. 역마띠는 병지라고 하거든요. 생욕대록 왕세병 할 때 병지입니다. 그래서 생욕대록 왕세병사 묘절 태양할 때 병지기 때문에 병지는 약간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손님들 우울증 오면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백화점 가시면 좋은데, 백화점 가서 옷 꼭 안 사시더라도 옷 쪽에 다 구경하시고 배고프시면 밑에 식당 코너 가서 몇 개 좀 주워 먹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경상도의 말로 해서 주워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주워 먹는 거나 시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라는 뜻이고요. 병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래서 병지입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합니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독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일에 신경을 쓰고 화를 내는 신경질적인 것도 있고요. 원래 역마살은 돈을 벌어가기 만날 때 가는 게 역마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마는 달리는 말이고 역은 역참이라 해서 말이 쉬어가는 장소가 역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마는 마와 역참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마, 역참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기복이 뚜렷해지고요. 실증을 자주 느끼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좀 없어서 역마입니다. 그래야지 돌아다녀야지 안정감을 찾는다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피곤하면 자죠. 피곤하면 쓰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안정감을 찾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을이 시작한 초가을입니다. 곡식이 익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곡식이 완전히 익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7월을 봤습니다. 자, 8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은 식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생인은 유인성이라고 하는데, 유인성은 안강이 강하고 총명하며 사리에 밝고 예술의 재능이 강하며 문장을 갖췄다. 고향을 떠나면 크게 기하게 될 것이다. 19에는 사람의 용모가 안정하다.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지가 총명하고 성량하고 하는 일의 이치를 잘 알고 있다. 때가 오면 자연히 부귀하해진다. 자, 유인성은 원래 뜻이 유인성입니다. 유라는 말은 닭이라는 말이고요. 닭의 유자에는 칼도가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면의 칼이라고 해서 우리가 칼날을 보고 손잡이를 쥐고 있는데 이건 양면의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니 내가 휘둘 때 손이 다 잘려서 피가 아프다라는 뜻도 갖고 있죠. 양면의 칼이라는 말은 휘둘 때 안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다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유인성의 원래 뜻은 육해살입니다. 육해살은 죽었다 이래서 사지, 정신적인 죽음이라는 뜻으로 하기도 하고요. 사지라는 말은 정신적 역량 그리고 활동력이 없다. 문학적 기질을 나타내는데 왜 육해살이 되고 사지가 되는가 하면 생욕, 대록, 왕세, 병사할 때 삽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쉽게 말하면 80, 90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신적 죽음이라는 말은 육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육체가 안 움직여진다고 정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몸이 안 움직인다고도 나이가 들어도 정신은 멀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정신이 멀쩡한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정신이 멀쩡한데 육체가 안 움직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사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사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몸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사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한 80에서 90, 안 그러면 옛날 나이라면 70에서 80, 요 정도 나이로 해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 인간적인 해탈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모든 걸 이제 정리하는 그 시기가 사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지의 띠는 말 그대로 어린애든 젊은 애든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사지는 정신적 분야의 직업의 소질이 있고요. 학문과 문학의 소질이 있고 창작성은 떨어집니다. 창작성은 젊은 애들이 하는 거죠. 내가 말랑말랑하는 친구들이 창작성을 잘합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문화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육해살 사지입니다. 육해살이 많다는 말은 정신적 치유 그리고 어려운 병에 걸린다라는 뜻을 나타내니 육해는 어른스럽고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생입니다. 9월생은 여기 보면 개가 나옵니다. 개. 제가 개띠라서 이 개띠는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띠는 뭔가 하면 술예술성입니다. 한마디로 예술에 강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신적 또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표현했죠. 제가 잘할 수 있다고요. 자, 9월생은 뭐라고 식구가 돼 있는가 하면 9월생이는 성품이 강하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며 권위가 있다.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함이 가까운 명이다. 기함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결혼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을 늦게 두거나 처를 늦게 만나야 좋다. 이런 뜻이 있고요. 19에는 물건을 매매함에 사리가 분명하고 정확하다 했고요. 지략과 행동이 있어 기계가 있고 만약 성격을 다스린다면 복이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직 제가 성격을 못 다스립니다. 죄송합니다. 물자를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게 술예술입니다. 왜냐하면 창고띠입니다. 창고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생왕묘 지장환대, 쉽게 말하면 기병이 나가고 왕이 있고 창고가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뭔가 하면 하필이면 9월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술달은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재워놓는 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한 달이고요. 겨울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곳곳에 넣어놔야 되죠. 그죠? 특히 옛날 같으면 하우스가 잘 안 돼 있어서 동굴이라든가 어떻게 냉동 창고에 차가운 쪽에 재워놓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가장 먹을 게 많은 띠입니다. 물자를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자 관리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화계는 묘지입니다. 묘지. 한마디로 말하면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묘지를 썼다 이 말이지. 묘지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크게 지어서 뭐 예를 들어 그냥 진시황제 묘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좀 약하시면 묘지를 좀 작게 하는 데도 있고 현대 같은 경우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산에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절대 물에 뿌리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 보시고 물에 뿌리시는 거는 아닙니다. 산에 뿌리셔야 되거나 한 곳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계는 우리가 이제 진시황제의 묘다 이렇게 하고 화려함을 덮고 있는 모습이고, 화계는 예술의 고고, 예술은 아무나 하나 해서 또라이들이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또라이라는 말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입니다. 고독하면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또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술의 하계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라이 짓을 하는 이유가 외롭고 혼자 고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있는 거는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다? 결혼에 어렵고 자식을 늦게 두거나 처와 늦게 만나거나 보통 진술, 충미띠, 용띠, 개띠, 양띠, 소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절기라 합니다. 봄의 한절기, 여름의 한절기, 가을의 한절기, 겨울의 한절기라서 가장 병이 잘 걸리는 게 환절기 계절이거든요. 이 개띠 계절이 지금 또 아마 기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질병이 많이 걸리는 띠지. 왜냐면 그 기운이 바뀌는 띠입니다. 원숭이, 닭, 개가 가을을 나타내고요. 이 가을은 마무리하는 계절이고 그래서 묘지라고도 하고 자기 걸 숨기는 띠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개띠였습니다. 돼지월이죠. 돼지월이 뭔가 하면 10월입니다. 10월. 10월은 뭔가 하면 돼지는 뭔가 물이 많은 게 돼지죠. 우리 멧돼지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의 멧돼지죠. 10월생이는 큰 바다와 같은 심성을 지녔다.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이 어렵고 나중에 쉽게 이루는 명이고 재물은 충분한 명이다. 많답니다. 재물이. 먼저 딸을 낳고 뒤에 아들을 낳는다. 먼저 놓으면 딸을 잘 놓는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아들을 놓는다 이런 뜻이고요. 출가함이 어려우니 스승이
있어야 되고 선배를 따라가야 된다 해서 위에 스승을 잘 모셔야 된다. 스승에 따라 내 팔자가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집안을 다스림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 싫어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살아감에 있어서 풍파가 있는 계절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19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시월생은 길성이 비추니 경사가 있고 재앙이 저절로 물러나 다시 침입하지 않는다. 항상 연부를 위하여 방편을 삼아야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불교의 인연이 좀 많죠. 돼지띠는. 자, 돼지는 원래 살로 치면 겁살입니다. 가장 무서운 띠입니다.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겁살은 이 겁살이 있는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지금은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의 연예인들은 많이 못 살아서 자수성가한 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겁살들은 절지이고 절지는 포의 성질이 있어서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한답니다. 그래서 겁살은 두려운 존재로 대살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우리 그 달말정에서는 돼지띠, 찌띠, 소띠를 삼살방이라 해서 굉장히 흉측하게 봅니다. 삼살방은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 절태양입니다. 한마디로 뭐 겁재천 할 때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하는 겁재천이라고 해서 삼살방이라고. 삼살방은 갇힌다, 교도소 방이다, 범죄자 방이다. 실제 사주에 겁년반, 겁살, 잿살, 천살이 있으면 감옥소에 갔다 오거나 경제사범이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무서운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겁살은 뭐라 한다고?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원래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자는 어떻죠? 부자는 부유함을 지키죠. 그 부유함을 지키는 게 누군가 하면 생욕대록 왕세병사까지는 되게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나 묘지도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겁재천은 되게 안 좋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살방이랍니다. 자, 겁살은 호기심이 강하고 순간적 기질이 있고 욱하는 성질이 있으며 쉽게 끓어오르고 곧 식어버리는 성질이 있으니 아주 흉폭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이기심의 전형이다 이래서 좋은 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어쨌든 겁살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찌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찌찌거리는 찌가. 찌는 깨돌이죠. 찌. 항상 남의 거를 탐하기도 하고 남의 걸 뺏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감추기도 합니다. 찌는 영악함의 대명사고 부자의 상이죠. 그래서 불교용에서는 자기성이라 합니다. 귀한 사주입니다. 자기성이라는 말은 귀하다 할 때 자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11월생으로 오면 이 찌 귀함이 겁살이 된 게 아니고 잿살이 됩니다. 잿살은 불안한 살이고 태지의 살입니다. 그래서 수옥살이라고도 하고 낙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고 싶은 심리도 있고요. 잿살은 신분 상승을 탈환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자, 19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는 11월생이는 성질이 조급하고 권위적이며 영리하고 귀하다. 머리는 지략이 많고 몸에 고질적인 병을 지니게 된다. 초년에 미비하고 중년 말년에 부귀해지는 명이다. 12월생의 19는 일찍이 자수성가해야 하고 재물이 자연히 늘어날 것이고 친척 형제에 의지하기 힘들고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지 못한다. 그 친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나의 위주로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잿살은 신분이 안 좋아서 뺏어버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잿살이 있는 사람 왕지를 뺏습니다. 이 왕을 탈환시켜 버린다 해서 왕의 목을 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치겠습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을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목숨을 앗는다 해서 내가 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은 실제 그렇게 뱉으면서도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굉장히 나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아서 무기를 듭니다. 그 무기를 드는 게 제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겁이 많아서 상대를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흉기를 들고 끝내버리는 게 제살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제살입니다. 제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돼지띠와 제살이 만나거나 소띠를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 띠는 굉장히 흉폭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살방이라고 합니다. 겁이 많고 불안감에 잘 휩싸이고, 원래 왜 불안감이 쌓이는가 하면 생욕대로 왕세 병사 묘절태라서 잉태되었는데 엄마의 뱃속에 3개월이 안 된 잉태입니다. 낙태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잘못해서 낙태가 아니고 엄마가 놀래서 낙태를 당하거나 엄마의 건강이 안 좋거나 아빠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불륜의 관계거나 이래서 지우라고 했을 때 본의 아니게 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불안해서 낙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살이라고 하고요. 제살은 낙태의 위험을 불안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태지입니다. 태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모습을 수옥살이 갇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감옥수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축띠, 일명 소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생이랍니다. 불교에서 용하는 불기법에는 축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힘들게 나타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뭐라 하죠? 평생 일합니다. 평생 일하고 나중에는 죽을 때 정말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 다 하고 죽습니다. 정말 소띠 입장에서는, 소라는 동물 자체에서는 너무너무 비참하죠. 인간으로 인해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분해시켜버리죠. 그리고 소는 귀하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정도로 끝장을 내는 게 소띠입니다. 한겨울입니다. 마지막 겨울입니다. 그 소띠는 되게 춥죠. 우리가 말할 때 추거립니다. 축축거린다고 냄새 난다고 하죠. 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소는 12월생이죠. 하는 일마다 노고가 많다라고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다 이런 뜻이죠. 자, 12월생은 마음이 곱고 말이 먼저이고 몸에 신병이 항상 있게 된다. 그래서 병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가 자인이 편해지고, 편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같이 뭉쳐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재물을 모을 수 있으니 반생 좋은 명이다. 반은 좋은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은 안 좋겠죠 사실. 초년에 노력하여 자수성가하니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말을 속에 담지 못하니 내뱉는 게 문제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서 항상 뒤끝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골육의 복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봄날 같아진다 이 말은, 어쨌든 간에 부모하고 형제의 인연은 그렇게 길지 못하고 뒤에 봄같이 좋아진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살방이 나타내는데요. 겁살, 제살, 마지막이 천살입니다. 천살은 원래 조상궁을 모시는 뜻이고, 풍수에서는 조상의 천살은 항상 묘자리가 천살방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띠가 천살방향이니까 동서남북으로 할 때 이거는 동쪽, 서쪽, 남쪽의 북쪽 마지막 끝이죠. 그죠? 예, 북동쪽을 봐야 되겠죠. 북동쪽으로. 그래서 북쪽 마지막 끄트머리가 뭐라고 하면 소를 나타내고, 우리 쪽에는 생욕대로 왕세병사 묘절태양, 생욕대로 왕세병사 묘절태양입니다. 그래서 양지는 낙천적이고
교육 사업이고 원래 뜻으로 돼 있으면 양지는 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6개월 이상 된 태아입니다. 엄마가 잘못해가 어떻게 뭐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죽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엄마 뱃속에서 6개월 이상은 떨어지지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양육하고 자라는 모습이니까 이 소띠들은 양육하고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교육 사업을 좋아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천살은 상속을 받는 띠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고 낙천적인 기질을 타고났고 태아가 잘 양육되어서 곧 탄생을 앞두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상속의 별로 장자나 양자는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천살은 조상, 영계, 신 등을 뜻하고 집안이 시끄럽고 하는 일은 잘 풀리지 않고 혼자서 자수성가해야 되고요. 병이 좀 있는 띠가 이 소띠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달말정금에 소가 겹치거나 중복되면 필이 아픕니다. 그래서 천살은 천영의 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